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 빠지는 종목, 코스닥 150에 편입 빠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우리가 얻어갈 게 있죠.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정기 변경은 매년 12월하고 6월 달에 규정으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동시 만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369 12월물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하는데 항상 동시 만기일 12월 14일이 동시 만기일인데 그 다음 날 정기 변경이 예정이 됩니다. 한국거래소 오늘 발표 자료를 보면 오늘은 11월 23일인데요. 실제적으로 코스피에서 7종목 정도가 새롭게 편입이 되고 7종목이 편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풍재지는 아마 이번에 이슈가 있어서 시가총액 불구하고 편입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코스닥에는 17개 종목 정도가 편입이 되고 다시 17개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파도하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또 거래소에서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파도는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실적 관련해서.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글쎄요, 어떤 올해 상반기 때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상당히 움직인 종목인데 그래서 심의 규정에서 안 걸렸다고 하니까 시가총액 불구하고 미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KRS 300 세계 지수가 발표됩니다. 다시 보면 코스닥 200, 코스닥 150, KRX 300. 근데 KRX 300은 실제적으로 활용은 많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니까 제가 엑셀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엑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내용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주가지수 이제 상위 200개 종목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코스피 200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선물 옵션과 되게 연관이 많죠. 차익 프로그램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기준 자체는 대부분 시가총액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종목, 자 편입하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빠지는 종목은 공통점은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 태강산업, 보령, 지누스, 한섬, 현대홈쇼핑, 국고홈시스, 현대산업개발. 그냥 빠지는 종목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지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빠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게 아니죠. 빠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갔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면 요건 아니죠. 요건 아니고 아까 저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 지금 한섬가하고 현대홈쇼핑 정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종목이 보면 자, 한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의류회사죠. 그럼 시가총액이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주가 시가총액이 이제 4천원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는 있었는데 6월달까지 있었는데 이만큼 이제 순위가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약간 어떤 효과가 있냐면 패시브 자금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덩치가 작은 애들은 바로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이쪽에서 만약에 편출이 되게 되면 공매도가 이제 상관이 없죠. 그래서 때로는 역발상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2022년 3년도 11월 6일부터 공매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상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왜 안 맞냐면 의외로 편출되는 종목들이 공매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히려 편입되는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편입된다고 대부분은 편입되면 올라갑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공매도 제도가 있었을 때는 이것 자체가 수급적인 부담을 안고 현재 이 주가가 편입이 된다는 건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보다 시가총액이 커졌다 그리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여기에 보면 세아베스텔 지주가 있고 TCC가 있고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덴티움이 코스피 종목이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지난해보다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덴티움이 시가총액이 무한정으로 기관들이 우리가 MSCI에 편입되는 것처럼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막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간은 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코스피 100의 편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의 결과론적인 관점이고요. 일부 종목 정도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요즘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게 되면, 지금 빠진 종목 중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볼만한 종목은 글쎄요, 약간 유통주가 좀 많습니다. 지누스도 이게 현대백화점 계열이죠. 아마존의 매트리스 파는 회사고, 한섬 의류, 헌드홈쇼핑, 쿠콤시스는 뭐 그냥 그렇고, HD 현대산업개발, HD 현대산업개발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 회사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네, 어디 갔죠? 부동산 디벨로퍼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현대 HD 산업개발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매도 제도가 존재를 했다면 오히려 주가에 날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안 되는 거니까 12월 15일부터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에 11월달 공매도 환매수 위에 약간 수혜를 본다,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요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가 코스피 200에 돼 있지만은 편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공매도 제도와는 별개로 약간 지금의 길을 좀 갈 수가 있고요. 069960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수 관련주인데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면세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지금 5만원대 정도라면 무리해서 오히려 약간 반등의 기회를 찾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1조 2천억짜리이기 때문에 투자자별 동행에서 최소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만 사고 있고 연기금 팔고 있죠. 현대백화점은 연기금, 특히나 연기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편입이 빠졌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는데, 만약에 매도가 멈춘다든지, 국내 내수주니까 굳이 외국인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코스피 200 종목도 아닌데 굳이 살 이유가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온 시점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겠고, 두 번째는 지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매트리스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누스가 한때는 좀 많이 갔던 회사예요. 코로나 때 참 많이 올랐던 회사인데, 지누스 맞죠? 예, 그 안사 아닌가요? 맞죠? 매트리스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지누스가 아마 유상증자도 단행을 했죠. 근데 지누스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관점이고, 편입되는 종목에서는 세아베셀 지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조금 더 앞으로도 볼만한 회사가 HD 현대일렉트릭이야 뭐 송배전 업체니까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을 거고, 약간은 그래도 이제 상반기 때 좀 실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보인 종목이 사마알미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마알미늄 정도는 약간 이게 이제 10월달 정도에 일본 개인들이 조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집중적 매수가 들어오면서 10월달에 동박 2차 진지 사업 쪽을 진행을 하죠.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사마알미늄은 약간 고평가에 대한 논리는 생길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실적 자체가 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보시게 되면 매출이 한 3천억 정도에 2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는 좀 많이 못 나왔어요. 올해는 거의 뭐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100억도 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는 주가가 좀 높은 거는 사실인데,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해서 알루미늄 동박 관련해서 봤을 때는 어느 모멘텀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는 약간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 뭐 약간 채트를 보다가 한 10만원 전후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안정을 보인다면, 워낙 좀 이렇게 여기서 세게 당겼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는 대략 한 11만원이나 한 10만원 전후에서 하방 경쟁이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사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한참 내려오죠. 네,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한참 동안 행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중이라고 물론 바로 올라갈 때도 가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돌리는 구간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습니다. 주가는 결국에는 하나의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봐도 사마알루미늄 공략할 수 있던 자리는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딱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1년을 놓고 봤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계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고점은 고점이고 내려오면 가는 경우에는 내가 현재 시점에서 누가 봐도 단기적으로 5일선이 이렇게 머리를 든다든지 5일선이 21선 상향 돌파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좀 편출입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빠지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사실은 코스피만큼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영향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코스피 공매도 있었으면 오히려 수혜를 보긴 되는데 딱 보면 IB, 코엔텍, 원익홀딩스, 상상, 인선 여러분 혹시 주가를 보시는 분이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빼고 나면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락세에 있어요. 위적 스튜디오도 밑에서 조금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편출은 되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편출은 아마 시가총액보다는 거래소에서 이제 셀트리온과의 합병 결정이 났기 때문에 편출로 결정했지 않나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맞을 겁니다. 이건 이제 내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셀트리온과 합병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는 이제 공개 매수 응하신 분들은 공개 매수 가격에 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셀트리온의 주식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쪽 코스닥 쪽에서는 사실 편출 종목을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은 이게 편입된다는 종목은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 6개월 동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이 커진 거니까. 근데 보면 IT 포티가 있고 로봇 SPG가 있고 AI 관련 엠노, 그 다음에 AI 의료기기 큐렉소, 게임주 네오이즈, 혈당 관련 아이센스, 의료 AI 셀바스, 셀바스는 의료 AI가 아니죠. 그냥 AI 관련 기업, 그 다음에 리튬의 강원에너지, 자율주행 모트렉스, 게임주 데버시스터즈,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좀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스마트폰 강화율인데 차량용 강화율을 강화하는 JNTC, 배터리 장비 회사 하나기술, 그 다음에 보로노이, 의료 AI 루닛, 원텍은 또 대표적인 또 헬스케어 관련주죠. 피부 미용, 그 다음에 제조업 탑 머티리얼, CNT 도전제 제2호정인데 여기서는 제가 좀 보게 되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액티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는데 장비 회사죠. 장비 회사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그림이 좀 그렇고, 제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찬지가 다 나쁘긴 하지만은 제이오는 실제적으로 26,000원이란 가격 자체가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공모가의 배수 가격인데 약간 26,000원에 대한 가격 지지가 여기는 한번 나왔었고 5월달에 8월달에 나오고 지금은 약간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있게 보시다가 약간은 뭐 예를 들어서 주가 관점에서 26,000원 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 또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시가총액 8천억짜리인데 코스닥이니까 외국인을 수급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처럼 다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들어오면 한번 좀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는 제휴라는 종목이 하나 보이고요. 나머지 SPG는 뭐 로봇이니까 전체 로봇 관련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데버시스터즈가 조금만 이 두 종목 정도, 한 세 종목 정도가 들어오네요. 루닛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루닛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의료 AI 쪽이 약간 저도 뭐 최근에 퓨노 같은 경우는 단타를 좀 했습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수급 물량 이슈 때문에 조금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물량 상장이 있고, 지금 루닛 외에도 퓨노도 그렇고 JLK도 그렇고 공시를 보시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퓨노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 기업들이 공통점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 상장 물량이 많습니다. 잘 자라게.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업 특성상 이런 기업들은 실제 상태에서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이 많습니다. 실적이 100억도 안 나오는 회사가 엄청 많은데 대부분 특례 상장이거든요. 적자고. 그러다 보면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이 자금을 조달했을 거고, 또 그러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만 주가가 거의 뭐 5배 이상 났기 때문에 충분히 채권자들은 연말에 수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의료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금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나오는 특성입니다. 그런 거를 염두하는 것도 주식을 하시다 보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도 일단은 물량이다. 지금은 이쪽 섹터는 뭐냐 하면 루닛도 마찬가지고 JLK도 마찬가지고 뷰노도 결과적으로는 그 싸움입니다. 모멘텀이 없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약간 걸리는 거고, 좀 보다가 조금 시간이 걸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데보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저는 다시 한번 5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쿠키런 관련 쿠키런이죠. 네, 대표적인 데보시스터의 트레이드 마크 게임인데, 사실 데보시스터즈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봤었는데, 일단 기관들 수급 자체는 그래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약간 주가 관점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월봉을 보면 어쨌든 데보시스터즈가 상반기의 흐름 자체가 한 33,000원대 정도에서 거의 8월 달에 저점을 찍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약간은 좀 너저분합니다. 이렇게 꼬리도 많고.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여기서 큰 변곡이 왔고, 이 변곡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거를 이제 월봉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주봉을 보면 대략적으로 요 여기서 강력한 드라이버가 들어왔고, 이 드라이버의 가격대가 한 4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보시스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지킨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45,000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하락보다는 반등 확률이 높죠. 근데 거꾸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45,000에 여기서부터 사설 매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리스크 관리를 생각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하다가도 45,000원 내려가면 매수를 멈춘다든지, 짧은 대응이라면 일단 팔았다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은 팔았다 다시 보더라도 다시 올라가면 다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완벽하게 상승 추세가 아니라 내려오는 추세에서 조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사고, 좀 보다가 올라가면 조금 더 사고, 올라가다 밀리는데 약간만 잡아주면 더 사고, 여기서 갈 때 붙이고, 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시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종목을 보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공매도 제도가 없었을 때는 오히려 편출 종목에서 기회를 찾고, 지금은 공매도 제도 자체가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편출, 편입에 대한 이슈보다는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 편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오른 거고, 편출이 됐다는 것은 많이 빠진 거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화이팅입니다.